아이고 롯데야 색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316회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2022년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요. 개막전 고척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 기분 좋게 7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경쾌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승리도 승리인데 오늘 경기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개막전이었어가지고 얘기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오늘 부산 날씨, 특히 사익동 날씨가 너무 좋았어. 사실 오늘 참 사직에서 개막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경기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롯데자이언츠는 1번 유격수 박승욱, 2번 이루수 안치홍,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중견수 피터스, 5번 지명타자 이대호, 6번 1루수 정훈, 7번 3루수 안동희, 8번 우익수 고승민, 9번 포수 지시환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반지 선수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예측한 라인업에서 조금 틀렸네요. 제가 두 가지 안으로 했었는데 역시나 1번 안으로, 그러니까 그 시범 경기를 통해 검증된 안으로 이제 그 기용을 했고, 다만 이제 피터스 선수가 4번, 이대호 선수가 5번, 정훈 선수가 6번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안에서 바뀌었고, 나머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 다들 예측하셨겠지만 그런 라인업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반지 선수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승민 선수가 선발 우익수, 지시한 선수가 선발 포수로 나섰고, 1번 유격수 박승우 선수가 역시 출장을 했고요. 히어로즈는 1번 좌익수 이용규, 2번 이루수 김혜성, 3번 중견수 이정우, 4번 우익수 푸이그, 5번 3루수 전병우, 6번 유격수 김주형, 7번 지명타자 이명기, 8번 포수 이지영, 9번 1루수 박찬혁 선수였고 선발은 안우진 투수였습니다. 오늘 키움도 사실은 박찬혁 선수라든지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보인 어린 선수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그 시간 흐름 순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승부처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역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글로 넘어가가지고 요 정도인데, 오늘은 제가 크게 이제 승부처를 4개 정도 꼽아봤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승부처가 이게 뭐 일단 순서대로인데, 여기서 중요도로 따지면은 저는 일단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초반부터 사실 안우진 투수한테 굉장히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거의 1회, 2회에 봤을 때는 안우진 선수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안우진 선수의 투구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한 5회 전까지는 거의 건들지도 못하는 정도로 거의 우리 팀 타자들이 건들지를 못했고, 특히 이제 1회, 2회 그러니까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거의 공략이 안 되다가 8번 나가고, 그러니까 5회에 이제 비로소 공략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우진 선수를 좀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안우진 투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주자가 없을 때 안우진 투수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이날 뭐 안우진 투수의 이 투구를 보면 6이닝 5피안타 2실점, 2삼진 7, 이제 2사사구 7삼진인데, 보시면은 그 중계 상황으로 가보면 1회에 거의 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보면은 3구3진 뭐 구속이 158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어렵게 가고, 2회에도 보면은 거의 뭐 3진도 이제 세타자 3자 범퇴, 3회에도 뭐 거의 뭐 어렵게 고승민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갔지만은 또 3진 또 2개 당하면서 사실 어렵게 갔고, 4회에도 뭐 거의 마찬가지로 또 3자 범퇴로 물러났고 한데, 조금 제가 보고, 오늘 안우진 선수를 그래도 좀 공략하려면 일단은 출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3회에 우리 팀이 첫 출루를 하는데 고승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근데 확실히 주자가 나가고 이제 셋 포지션으로 투구를 하니까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안우진 투수가 뭐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와인드업이 아니고 셋 포지션을 던질 때는 사실 투구가 좀 제구가 좀 무너지는 경향을 꾸준히 보여줬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출루를 해가지고 좀 이 선수의 좀 투구를 좀 흔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5회 일단 출루를 성공하면서
정훈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면서 일단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사실 140km짜리 슬라이더 초구를 받아치면서 큼직한 자중간 2루타 만들어내면서 무사 2, 3루 찬스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박승국 선수가 2사 2, 3루에서 이제 역전 2타점을 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지만은, 한동희 선수의 2루타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웠을 거고, 사실은 이렇게 무사히 3루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면은 안주진 선수가 더 길게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안주진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팀이 득점을 내는 게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이때 그 5회에 2루타를 만들어주면서, 네, 2루타를 만들어주면서 조금 그 안누진 선수를 그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그 교두보를 만든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뒤에 이제 삼진 박수성 선수 이제 타점 나오는데, 사실은 무사히 3루면 진짜 황금 찬스 중에 황금 찬스인데, 요것을 고승민 지시한 선수가 이제 아쉽게도 삼진 아웃을 물러나면서 사실 좀 불씨가 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박승욱 선수가 정말 이때 좋은 타격을 한 게 142짜리 슬라이드를 받아쳐가지고 초구에 바로 이제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박승욱 선수가 10연경기 내내 보여줬었던 소위 박승욱 선수 특유의 걷어 올리는 타격을 하면서 정말 깔끔하게 2루타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대단했던 게 박승욱 선수가 이전 타석에서 둘 다 이제 삼진을 당했거든요. 이전 타석에서 143 체인지업에 네, 삼진 투수 스트라이크 나다웃을 당했고, 그 다음에 3회에도 154 직구에 이제 삼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빠른 직구에 안두진 선수의 빠른 공에 사실은 대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박승욱 선수가 연속 삼진을 당하고 나서 본인이 그 5회 타석에 들어서면서 직구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슬라이드 하나만 노리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노림수가 딱 그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타격이 나왔고, 이제 안두진 선수를 상대로 이제 역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나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타격에 비해 가지고 사실 뭐 물 흐르듯 지나갔지만, 저는 이 승부처 3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역전을 하고 나서 이제 반주 선수가 5이닝을 던졌는데 5회까지 던지고 내려갈 때 투구수가 96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반주 선수가 오늘 물론 이제 훌륭한 투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등판이었고 또 개막전 선발이라는 굉장히 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큰 부담을 가졌고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5이닝 유피하다 3, 4, 4, 7, 3진 시점 1점, 투구수 102개인데 굉장히 훌륭한 투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물론 좀 꾸역꾸역 막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좀 편안하게 막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본인의 첫 KBO 그 정식 경기 등판이었고, 그 다음에 개막전 선발이고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점차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반지 선수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이 사실 5회 말을 굉장히 힘들게 막았단 말이죠, 반지 선수가. 네. 그래서 5회 말로 잠깐 그 상황을 돌려서 보면은 5회 말은 잘 막았군요. 5회 말에도 보이넷 한 개 내주고 좀 어려웠고, 4회 많이 흔들렸죠. 4회에 실점을 한 점 내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또 위기로 몰렸었다가 무사 만루까지 2사 만루까지 몰렸다가 유윤규 선수를 삼진으로 잘 잡아내면서 위기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꾸역꾸역 막았기 때문에 전 6회에서 사실은 바로 이제 반주 선수가 교체가 되고 그 깔끔한 상황에서 구원 투수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조금 더 그 욕심을 낸 건지 모르겠지만 6회 굳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그 김주영 선수한테 선두타자 보이넷을 내주면서 좀 어렵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그 벤치의 판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쉬웠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개막전이고 5이닝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반지 선수가 4회 5회를 좀 어렵게 막아내는 모습 봤을 때는 사실은 6회까지 가는 걸 기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등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넷을 내줬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조금 쎄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렵게 역전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약간 그 6회 초 공격에서 피터 선수가 포인트 얻었는데 또 2루로 진루를 하다가 죽었고, 근데 또 이도 선수 안타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찬물 분위기? 약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못 살렸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렇게 선발 투수가 그 주자를 남기고 내려왔을 때 다음 투수가 대단히 그 상황에 막는 게 부담스러운데 문경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 이명기 타자를 3구 3진 과감하게 슬라이더 3개를 던지면서 3진으로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지영 선수도 직구 슬라이더로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냈고, 그리고 이날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찬혁 선수, 이제 신인 선수고 20살 선수고 1루수로 출장을 해가지고 오늘 2안타를 기록하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침착한 모습 보여주고, 사실 이 선수가 물론 이제 타 팀이지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처음 이제 고졸 신인 선수가 개막전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너무나 여유가 넘치고 경기를 즐긴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박찬혁 선수도 슬라이더로 사실은 맨 마지막 삼진 잡은 게 한복판에 떨어진 슬라이더였어요. 그러니까 박찬혁 선수가 커트를 하면서 잘 걷어내고 있었는데 한복판 슬라이더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판 슬라이더를 과감하게 잡아내면서 역시 문경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가운데 무조건 우겨 넣는, 자신감 있게 우겨 넣는 투구가 성공을 하면서 조금 오늘 경기에서 가장 위험했던 상황을 침착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승계주제가 있고 승계주자가 남기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역전을 했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못하고 그 다음 이닝에서 이렇게 등판했을 때 추가 실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실점을 안 하고 잘 막아낸 것이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좀 승부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타자, 투수, 수훈 선수 제가 2명 다 이렇게 꼽아놨지만 한 명을 꼽으라면 전 사실 문경찬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팀이 특히 무너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문경찬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정말 200% 수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승부처 4, 이거는 사실은 8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2사 2, 3루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가 우익수 오른쪽 2타점 2루타 때려내면서 확실히 도망을 가는 점수를 만들어냈고, 이게 3대1에서 5대1로 가는 점수죠.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5대1로 가는 점수 만들어내면서, 잠깐 이게 맞는지 잠깐 팩트를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문자 중계상에서 이런 게 잘 안 나와가지고 주자 상황이나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2대2 상황에서 5대2 되는 상황이 맞겠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은 너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숫자 세는 거에 좀 약해요. 아무튼 이렇게 도망가는 점수를 이렇게 빼면서 확실하게 좀 오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타격을 해서 한동희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오늘 한동희 선수가 타석에서도 4타수 2득점, 2안타, 2타점, 3진한개 기록을 했고, 사실 제가 뭐 시즌 겨울 내내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한동희 선수가 진짜 무조건 잘할 것이다. 거의 골든글러브급 성적 낼 것이고, 저는 정말 3할 30 홈런 100타점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오늘도 정말 좋은 타격, 본인의 전매 특허인 정말 장타를 뿜어냈는데, 무엇보다도 한동희 선수는 항상 그 아쉬웠던 점이, 이 선수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한 시즌에 치루어내는 이런 루틴적인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가진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을 계기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이제 100%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수비적인 측면에 사실 3루 수비가 지난 시즌의 기점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됐고, 올해 뭐 시범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안정화를 넘어가지고 더 좋은 3루 수비수로까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항상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3루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없애고 수비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이 선수의 타격 역시나 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완전히 본인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 한동희 선수 인터뷰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한 시즌에 치른 루틴을 지난 시즌에 좀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한동희 선수가 그런
그 야구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정말 자신의 모습을 100%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너무나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상황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좀 승부처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가 꼽는 최고의 그 승부처는 문경란 선수가 추가 실점, 승계 실점을 안 하고 또 6회를 무사하게 마무리해 준 것이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두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자 쪽에서는 일단 박승욱 선수를 전 수훈으로 꼽고 싶어요. 5사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한동희 선수도 잘했지만 일단은 2사 2삼루라는 선두 타자가 연속 삼진당하고 좀 그대로 상황이 사실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그 집중력 있는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앞타석에서 빠른 볼에 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슬라이더 하나만 노리고 초구를 노리고 들어간 부분에 완벽히 적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맞는 영리한 타격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했고, 그 다음에 투수 부분에서 문경산 선수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미묘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정말 냉정하게 자신의 투구를 하면서 이 승계주자 시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잘 막아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말 큰 길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회 초에는 대거 또 5득점을 만들었는데 이때 사실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이때 이 두 개의 운이 아니었으면 오늘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도망가는 점수가 8회까지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8회에 운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못 갔었다고 하면은 아마도 오늘 경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사실 이기기가 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이 좀 따랐던 것이 일단은 3루수 땅볼 전주 선수가 쳤는데 무사히 1-2루 상황에서 이게 운이 없는 날이면은 좀 타구가 강하게 맞아가지고 6-4-3 병살이 되는데 오늘은 되는 날이었던 거죠. 땅볼이 빗 맞으면서 이제 유격수가 대시를 해서 잡아야 됐고, 그래서 진루타가 되면서 1-4, 2-3루 찬스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리오 선수도 포수 앞 땅볼이 정말 잘 빗맞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것도 조금만 더 강하게 맞았거나 하면 3루수가 바로 대시해가지고 홈 송구를 하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홈 병살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운이 좋게도 그 포수 바로 앞으로 그 공이 묘하게 튀면서 3루 주자가 홈에서 살고요. 홈에서 살고, 그 다음에 또 포수가 1루 송구 시작까지 범해주면서 올세이비 되면서 1-3 만루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이 좀 같이 따르면서 우리가 좀 쐐기를 좀 도망을 쉽게 하고 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견이 좀 쉽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지고 한동희 선수라든가 지시현 선수가 장타로 또 점수를 만들어낸 것도 물론 우리 팀의 그런 능력이었겠지만은 운이 없어가지고 이 전준우 선수 타구가 그냥 병살이 됐으면 이 찬스는 그냥 끝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되는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등판했던 투수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문경찬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경찬 선수 외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반지 선수도 오늘 이런 수고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투구했습니다. 좀 불안하게 보신 분들도 많고 하던데 저는 오늘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낯선 리그에서 낯선 땅에서 첫 개막전을 선발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기 때문에, 특히 반지 선수가 그런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김유영 선수도 역시나 시범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탈삼진 능력 보여줬는데, 오늘은 삼진은 비록 못 잡았지만 1이닝 3자범퇴 투구수 13개 잡아내면서 오늘 사실 좌타자 3명을 훌륭하게 잡아냈거든요. 이용규, 그 다음에 김혜성, 이정우, 정말 훌륭한 좌타자 3명을 잘 잡아냈고, 사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필승조로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유영 선수의 그 투구를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은 그 선두였던 이영규 선수는 144 직구, 145 직구, 128 슬라이더로 투수 앞 땅볼, 김혜성 선수 144 직구, 146 직구로 3루수 땅볼, 이정우 선수 131 슬라이더, 143 직구, 143 직구, 142 직구, 141 직구, 134 슬라이더, 130 슬라이더로 잡아냈는데, 일단은 지금 직구 구위도 굉장히 좋고요. 구속도 146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범 경기 때 제가 정말 극찬을 했던 슬라이더가 정규 시즌 들어와서도 여전한 그 날카로움과
안정적인 커맨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보여주면서 올 시즌 드디어 이 김유영 선수가 정말 꽃이 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확신을 하게 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김유영 선수가, 특히 김원중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김원중 선수가 일단 복귀를 하려면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인터뷰가, 서튼 감독 인터뷰가 있던데,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도의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김원중 선수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김원중 선수가 없다고 경기를 운영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잠깐 이 다른 기사로 넘어가서 이제 이학주 선수랑 스파크맨 선수는 이제 복귀가 임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보면은 2일에 2군 경기 나가고 9이닝 소화 예정이고 컨디션 확인할 거고, 스파크맨 선수는 10일 이제 두산전에서, 그러니까 10일 일요일이죠. 네, 이때 이제 등판을 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하고, 김원중 선수는 4주 6주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재활 치료하고 가볍게 캐치볼을 하고 있는데, 말이 4주 6주지 그러면은 늦으면은 거의 5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 경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김원중 선수가 일단 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불펜 투수들이 이제 경기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코치들도 김원중 선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김원중 선수를 생각을 안 하고 투수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을 때 김영 선수가 이제 7회를 맡아줄 수 있는 선수로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네, 왜냐면은 직구 슬라이더 둘 다 굉장히 좋은 구위가 있는데 커맨드도 좀 훌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승민 선수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1이닝 1피안타 2삼진 투구수 14개였는데 일단 뭐 점수는 안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봤을 때 너무 살이 많이 빠진 느낌이 제가 좀 받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살을 뺀 게 아니고 빠진 것 같아요. 좀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조금 걱정이 되고, 또 구위도 사실 아직 완벽한 구위가 아닌 것으로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구승민 선수가 그래서 아마 점수차가 벌려졌는데도 등판을 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구를 한 것 같은데, 8회에 구승민 선수 투구를 보면은 130, 143 직구, 146 직구, 131 포크, 130 포크, 142 직구, 128 포크, 145 직구, 131 포크, 130 포크. 물론 포크볼은 오늘 좋았습니다. 포크볼은 좋았는데,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직구가 146까지 나왔으니까 구속 자체는 막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구승민 선수가 149, 150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구속은 올라올 건데, 숫자하고 별개로 구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좀 느꼈어가지고 이 구승민 선수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잘 체크를 하면서 좀 잘 기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는 문경찬 선수가 좋은 투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구승민 선수가 조금 올라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구승민 선수 자리에 문경찬 선수가 잠깐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경찬 선수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건 선수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뭐 박용택 해설위원은 최준용 선수를 내가 감독님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사실 개막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임시 마무리로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튼 감독의 선택은 최건 선수였어요. 그리고 일단 경기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는데, 일단 최건 선수가 1이닝 2피안타 1삼진 1실점을 기록을 했고 투구수 13개였는데 일단은 실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자이언츠에 와가지고 정식 데뷔전을 마지막 투수로 해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전혀 긴장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뭐 투구에서도 그런 거 없이 정말 대범하게 자기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패스트볼은 역시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사실은 안우진 선수의 패스트볼도 좋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최건 선수의 패스트볼이 더 좀 강해 보였어요. 구속은 떨어지지만 느낌은 더 최건 선수의 공이 더 위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공이었고, 오늘 그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거의 했습니다. 커브 한 개 던졌고 나머지는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뭐 150, 151, 151, 152, 149, 151, 149, 151, 150, 152, 151 정말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는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해도 충분히 1이닝을 막아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워낙에 직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본인의 그런 그 실력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좋고, 물론 이제 김재현 선수한테 커브를 던지다가 안타를 맞았다 보니까 이제 직구만 던졌는데, 이용규 선수의 타구가 거의 넘어갈 뻔하긴 했어요. 넘어갈 뻔하긴 했는데 일단 안 넘어갔고 또 뒷상황에서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잘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볼을 안 던졌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직구를 믿고 가운데만 집어 던지는 피칭을 했다는 거죠. 높이 사고 싶어요. 사실 이런 파이어볼러들이 가장 안 좋은 게 결국은 제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빠른 공이 확신이 없어서 가운데 못 집어 넣어가지고 경기를 어렵게 끌고 나가는 건데, 계속 말하지만 최건 선수의 공이라면은 한가운데에다가 집어 넣으면 못 칩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커브도 좋은 선수지만 오늘처럼 직구만 가지고 승부를 해도 충분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본인도 그렇고 오늘 공을 받은 지시한 선수도 그렇고 이제 코칭 스텝도 그렇고 최건 선수한테는 너는 가운데 직구만 넣으면 된다, 요것만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만 투구를 해도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시즌이 충분히 될 거예요. 또 좋은 커브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어린 투수는 기본적으로 직구를 많이 던져야 되고 직구의 구위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안 그래서 좀 빠르게 사그라들었던 어린 투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나는 선수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최건 선수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투수들 얘기를 했고, 타선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9안타 4보이넷 이거 13번 출루해가지고 이제 6점을 아니죠, 6점이 아니고 7점 올렸습니다. 일단은 잔루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찬스를 집중력 있게 잘 살린 점은 역시나 우리 팀 달라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안타도 고르게 나왔어요. 전준우 선수가 오늘 5타수 무안타로 좀 침묵을 하긴 했는데 뭐 잘 치는 선수니까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다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출루를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인상 깊은 점은 피터스 선수가 사실 오늘 조금 걱정을 했었잖아요, 제가. 네, 안우진 선수한테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3타수 무안타 이제 보이넷 2개, 삼진 2개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어요. 좋은 모습을 보긴 애매했고 아직 조금 이제 0점이 아니고 이제 크리크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인상 깊은 건 이제 주루 플레이에서 굉장히 뭐랄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굉장히 큰 거구인데 오늘 뭐 주루 플레이 뭐 3루에서 홈 넘어가다가 진루 귀루 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여줬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뛰는 4번 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 방송 제목을 빨라진 자이언츠 달라진 승리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보시면서 제일 많이 아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게 루상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벤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과감하게 그 피터 선수도 2루 가다가 죽고 그런 플레이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루상에서 상대 수비진이 뭔가 넉넉히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경기 내내 꾸준하게 움직이고 계속해서 빈틈을 노리고, 한동희 선수도 뭐 그 두 번째 2루타 나올 때도 그랬지만 2루까지 과감하게 뛰어가지고 또 세이브 되고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시즌은 정말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 디테일한 야구, 빠른 야구, 과감하게 달리는 야구, 요것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빨라졌다는 게 이 주루 플레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수 교체 같은 것들도 비교적 더 빨랐었다고 생각해요. 문경찬 선수도 사실 반즈 선수가 출루를 허용하자마자 바로 올라왔고 해가지고 조금 질질 끄는 투수 기용보다는 정말 뭐랄까 딱 끄이지 않고 바로바로 칼같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가지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경기를 보는 내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라가 없었다. 네, 에라가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올 시즌 대단히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물론 이제 매해 개막전 하고 이때 되면 올해는 다르다 항상 얘기하지만 성적 결과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재미 요소가 대단히 많은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은 젊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점은 그거죠. 빨라진 야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눈을 뗄 수 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야구가 사실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숨이 죽어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조금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오늘같이 야구를 하면은
조금 이제 멍 때리고 있으면 인플레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제 다음 베이스를 노리고 그 다음에 안타를 쳤을 때도 조금만 상대 수비가 그 버벅이면 바로 이제 다음 베이스를 노리는 주루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정말 뭐 TV로도 그렇고 특히 경기장에 가서 보면은 한순간도 눈에 띌 수 없는 정말 재밌는 야구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오늘 너무나 기분 좋은 이 개막전 7대1 승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기쁘고요. 내일은 이제 박세웅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죠. 박세웅 선수 대 이제 요키시 선수가 또 낮 2시에 이제 맞붙게 되는데 또 강한 투수들끼리 맞붙게 되는데 또 요키시 선수가 강한 투수니까 내일은 과연 이제 외야 쪽에서 신용수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조세진 선수가 나올지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사실 박찬혁 선수가 또 고조 신인으로 선발 출장에 좋은 활약 보였으니까 조세진 선수도 보고 굉장히 좀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서튼 감독이 조세진 선수한테 기회를 줄지 아니면 좌투수 킬러인 신용 선수를 중용을 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좌투수이기 때문에 박승욱 선수가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그 타순이 뒤로 갈지 아니면은 우타자인 유격수 배성근 선수가 나올지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서튼 감독은 항상 2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을 쓰지 않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다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이 라인업 예측하는 재미도 뭐 계속해서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한동희 선수, 고승민 선수, 지시환 선수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3명의 선수가 또 좌투수이기 때문에 좀 전진 배치가 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승민 선수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한동희, 지시환 선수 또 타순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고 롯데야 316회였고 2022년 시즌 개막전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작이 좋고 무엇보다도 결과도 좋지만 결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좋고 우선은 재미있었다는 거 경기가 그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내일도 또 어떤 모습 보일지 그리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아마 직관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예매를 해놨는데 또 사직이 아선 또 얼마나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지 많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내일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